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3 첫 모의고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 방학 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도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문제 하나하나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오늘의 시험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첫 발을 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신다면 수능에서는 분명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난이도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작년 수능, 작년 고3 3월 학평 문제와 비교한다면 문제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출제위원들은 이 물리학원의 응시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리학 원 과목도 해볼 만한 과목이다 라는 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좀 쉽게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보는데요.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으로 이어지면 그 난이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수능에서는 결국 등급을 나누는 게 최우선 목표이고요. 응시생 수가 얼만큼이냐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치러진 이 3월 고3 학평 문제가 수능 난이도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치러진 이 3월 학평 문제가 작년 수능, 작년 3월 학평보다 좀 쉬웠던 이유는 뭘까? 바로 첫 번째는요, 익숙한 문제 유형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작년 학평, 재작년 학평 문제에서는 이 문제 조금 색다른데 라는 문제 유형들이 한두 개 정도는 최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치러진 학평 문제에서는 모두 다, 정말 모두 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 또는 합한 유형의 문제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좀 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다가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복잡한 상황의 유형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과도하게 계산이 길어지는 문제 유형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거나 또는 풀이 과정이 좀 길게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지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요, 그런 유형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19번, 20번 문제들 역시도 줄 몇 개, 몇 줄만 수식을 세우면 그냥 문제가 풀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상황도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도로 출제된 문제 유형조차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재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치러질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수능에서는 오늘의 난이도보다는 분명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소단원별 문항 분석을 좀 짤막짤막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항별 배치는요, 그렇죠? 작년 수능, 작년 3월 학평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죠. 유일한 차이점 하나를 논한다면
보시다시피 전기력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오늘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에너지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대신 출제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난이도를 낮추는데 우리가 이 학평 문제가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데 일조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전기력 문제가 그래도 좀 난이도 있게 좀 출제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띠 문제는 매우 쉽게 출제되어지고요. 그런데 전기력 문제가 빠지고 에너지띠 문제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원 1단원에선 여전히 9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어졌고요.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문제에서 6문제 역시도 그대로 출제되어졌습니다. 대단원 2단원에서는 6문제, 대단원 3단원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는 개수 전까지도 작년 수능, 작년 학평, 재작년 수능, 재재작년 수능과 큰 차이가 없이 단원별 문항으로 출제됐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죠.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16번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가 그래도 좀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 유형으로 보통 출제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졌고요. 굉장히 익숙한 문제로 출제되어졌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신 친구들이라면 바로 오늘 이 16번 문제 유형을 한 번쯤은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풀이 요령을 익혀두셨던 친구들이라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뉴턴 운동 법칙 4번 문제 유형이죠. 작용 반작용이 논해지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영인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힘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 유형 역시도 쉽게 출제되어졌고요. 연결된 물체의 운동도 좀 더 난이도 있게 출제되어지는 유형인데 오늘 문제에서는 18번에 위치했던 오늘 문제에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죠. 수식도 두세 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의 문제가 출제되어지지 않는 유형 이게 작년, 재작년 모평 수능에서 이어지던 유형이거든요. 복잡한 상황을 빼버리고 복잡한 수식 과정이 등장하는 유형도 빼버리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조 아래 바로 오늘 문제에서도 이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역시도 상당히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였죠. 그 말은 간단한 수식 과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운동량 보존 역시도 이 운동량 보존 문제 역시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 문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워낙 충돌 상황이 좀 쉽다 보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낼 수 있었다면 역시나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문제 역시도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죠. 그런데 오늘 문제에서는요. 두세 줄만으로 수식이 풀리면서 역시나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난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죠. 열기관 열효율 문제는요. 그래프가 제시된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압력, 온도 그래프였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압력, 온도 그래프였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캐치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셨다면 역시나 익숙한 문제 유형의 반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작년 수능 문제와 그리고 그 이전에 출제됐던 양쪽 광원 문제 유형을 결합한 유형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던 분, 그리고 양쪽 광원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이라면 이 문제 역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핵변환 문제는 늘 쉽게, 금방 20초 컷으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전기력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제되지
않았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수능에서는 아마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에너지 준위 문제 늘 출제되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띠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출제되면 쉽게 맞춰야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소자 역시도 오늘은 정유회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다이오드 4개의 결합을 통해서 전압이 반대로 걸려도 특정 저항에는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구성되어지는 전형적인 정유회로 문제 유형. 이 유형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문제 유형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19번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주면서 제시해 주면서 역시나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식 몇 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졌습니다. 역시나 난이도를 높이는 효과는 보여주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질의 자성 역시나 쉽게 반자성체의 특성, 상자성체의 특성, 강자성체의 특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문제 유형에서는 반자성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자기 유도 문제 유형 역시도 익숙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어졌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문제 유형도 아니었지만 익숙한 문제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워낙 많이 출제가 많이 다루어졌던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나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파동의 성질, 그냥 굴절 문제죠. 간단하게 해결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전반사 광통신은 실제로 광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전반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사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광통신에 대입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으리라고 생각들고요. 전자기파 문제, 늘 1번에 위치하고 늘 10초 컷, 아무리 늦어도 20초 컷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파동의 간섭, 역시나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셨다면 역시나 쉽게 풀 수 있었죠. 빛의 이중성 문제는요. 2017년, 18년, 19년 요쯤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문제 유형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 유형 만 좀 다룬 게 아니라 과거 문제 유형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풀어보셨다면, 접해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내셨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그 문제 유형을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더라도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셨다면 역시나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 다시 한번 좀 유념해 보실 문제는 8번. 이거 바로 뭐였어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 이 거리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바로 상대 속도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체크해 드리고요. 열기관 문제는 그래프가 등장하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일반적이지만 압력, 온도 그래프 또는 부피, 온도 그래프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늘 머릿속에 담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전기력 문제 출제되지 않았다. 특이점. 에너지띠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나 쉽다. 따라서 에너지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기본 개념은 익혀두자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광통신 문제는 실제 광통신 상황에서 문제가 출제되어졌지만 전반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익혀두고 그 개념을 대입하기만 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었으므로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색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었더라도 기본 개념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발인 거고요. 남은 기간 충실한 계획, 그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 만점의 영광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